2024년 12월 15일 알마티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날은 카자흐스탄 경제부 주최 올해의 경제 인상 시상식이 열렸고 10명의 경제인이 각자의 수상소감을 발표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시베리아 화물열차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조선의 사람이다. 첫 번째 수상자의 소감이 시상식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수상소감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교육열이 오늘의 카자흐스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피가 흐르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자랑입니다.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하지만 이들이 카자흐스탄 경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87년 전 시베리아에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 후 따뜻한 댓글로 영상에 온기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 신입 외교관 김수진입니다. 27살, 카자흐스탄 부임 2개월 차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카자흐스탄. 이곳 발령을 받고 실망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을 꿈꿨거든요. 왜 하필 여기지? 하며 마지못해 온 곳. 그런 제가 오늘 억지로 참석한 경제인 시상식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상자들이 한 명씩 소감을 말할 때마다 흘러나오는 이상한 이야기들. 시베리아, 조선 사람, 87년 전? 이게 뭐지? 그 순간부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현실. 그날부터 시작된 저의 완전히 다른 카자흐스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에 기여한 올해의 경제인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알마티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흩뿌리는 황금빛 아래 모인 500여 명의 참석자들. 저는 맨 뒤 구석 테이블에서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 솔직히 이런 자리가 지겹습니다. 신입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의례적 업무 중 하나일 뿐이었거든요. 첫 번째 수상자, 다체슬라브 김. 박수가 웅장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무대로 걸어나오는 55세 남성.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카스피를 창립하여 카자흐스탄을 핀테크 강국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국민 70%가 사용하는 슈퍼앱을 통해 금융혁명을 완성하셨으며 2024년 포브스 선정 카자흐스탄 최고 부자 1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와서 제일 먼저 깔았던 바로 그 앱이었습니다. 택시 호출부터 음식 주문, 송금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놀라운 플랫폼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카자흐스탄 최고 부자라니. 감사합니다. 다체슬라브 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유창한 러시아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한마디 때문입니다. 1937년 시베리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오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조선 사람이다. 그 자긍심만은 잃지 말아라. 그 유언이 3대에 걸쳐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객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조선 사람. 1937년.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 블라디미르 김. 이번엔 64세의 풍채 좋은 남성이 느긋한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형적인 대기업 회장의 아우라였습니다. 카즈 미네럴스 회장으로서 카자흐스탄을 세계 10위 구리 생산국으로 도약시키신 분입니다. 연 매출 2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광산 기업을 이끌고 계시며 포브스 선정 카자흐스탄 부자 순위 4위에 랭크되신 분입니다. 세계 10위 구리 생산국 20억 달러 부자 순위 4위. 제가 카자흐스탄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도 그 열차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 불굴의 유전자가 저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87년 전 조상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87년 전, 1937년.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세 번째 수상자, 안드레이 박.
61세의 기업가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동양적인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서팩 공동 소유주로서 카자흐스탄 전자유통업계 2위 기업을 구축하신 분입니다. 전국 150개 매장을 통해 연간 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알마티 곳곳에서 목격했던 그 거대한 전자제품 체인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분이 일궈낸 성과였다니. 굶주림과 절망으로 죽어가던 우리 조상들을 카자흐 이웃들이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조상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다는 증언. 도대체 무슨 비극적인 역사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네 번째 수상자, 에드워드 최, 75세의 수상자가 당당한 자세로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테크노돔 플러스 회장으로 카자흐스탄 전자유통업계 3위를 달성하신 분입니다. 전국 120개 매장으로 연 매출 6억 달러를 기록하며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전자유통업계 2위와 3위가 모두 한국인이라고? 교육.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셨던 고조할머니의 철학입니다. 한글 한자 모르셨지만 배워야 산다는 한마디로 우리 가족 4대를 이끄셨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 그것이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입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수상자가 모두 같은 뿌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87년 전, 시베리아, 조선 사람, 교육에 대한 열망.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경건했습니다. 마치 이들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존경심이 담긴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한 채로 이곳에 와 있었는지를. 5번째 수상자, 유리 파악. 무대에 오른 남성의 풍모가 남달랐습니다. 란캐스터 그룹 공동 창립자라는 소개와 함께 그의 이력이 펼쳐졌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을 아우르는 다각화 기업 집단을 이끌며 카자흐스탄 건설업계 3위의 위상을 확립하신 분입니다. 연 매출 15억 달러 규모의 기업군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건설업계 3위까지 패턴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1937년 10월 28일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 탑승하셨던 열차 번호까지 가족사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시작된 그 절망의 여행. 화물칸에 80명씩 밀어넣어진 채 중앙아시아를 향해 달렸던 그 열차 말입니다. 객석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물칸에 80명씩이라니. 17만 명의 고려인이 일주일 만에 강제로 뿌리 뽑혔습니다. 일본 스파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말입니다. 스탈린의 명령 한 장으로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죠. 17만 명 강제 이주. 스탈린. 일본 스파이 누명.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수상자, 엘레나 조. 이번엔 여성이었습니다. 50세의 당당한 풍채로 무대에 선 그녀는 알마티 체육시설관리공단 대표이자 시의원이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동계올림픽 유치 프로젝트를 총괄하시며 국가 체육 인프라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고려인 진출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공부문까지.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실감이 났습니다. 1937년 겨울,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우리 조상들이 마주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엘레나 조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시베리아보다 더 혹독한 추위.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황무지에 내던져진 채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60%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홍역과 영양실조, 그리고 절망이 우리 민족을 엄습했던 것입니다. 60% 아동 사망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참혹한 비극이 87년 전 이 땅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7번째 수상자, 안드레이 신. 52세의 신사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신라인 그룹 회장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이스크림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며 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동시에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회장으로서 4만여 고려인 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공장. 4만여 고려인의 지도자. 그의 위상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겨울을 견뎌낸 것은 카자흐 민족의 따뜻한 품 때문이었습니다.
안드레이 신의 목소리에 깊은 감사가 배어 있었습니다. 카자흐 사람들 자신도 대기근으로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얼어 죽어가는 고려인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자흐인들의 대기근 속에서도 보여준 인간의 마지막 빵까지 나눈 그 손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8번째 수상자, 세르게이 김. 마지막 수상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58세의 그는 카자흐스탄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인 BI 그룹 부회장이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알마티의 랜드마크인 크라운 호텔, 공화국 궁전, 소년 궁전 등 주요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건설하신 분입니다. 카자흐스탄 건설업계 2위 기업을 이끌며 도시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알마티의 상징적 건물들을 이분이 만들었다니. 제가 매일 지나다니며 봤던 그 웅장한 건축물들이 모두 그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1937년, 그 절망의 출발점에서 202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르게이 김이 감격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87년간 이어진 우리의 여정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교육이었습니다. 굶어 죽어도 자식 많은 학교에 보냈던 선조들의 의지.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교육에 대한 염원. 죽음을 무릅쓴 학습 의지. 그것이 87년 만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제인상 수상자 10명 중 8명이 고려인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87년 전 절망의 열차에서 시작된 장대한 서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1937년 강제이주라는 민족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어떻게 2024년 카자흐스탄 경제계 정상이라는 기적으로 승화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리셉션장에서 안드레이 박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펙 공동 소유주인 그의 설명을 통해 1937년 겨울의 참상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제이주 열차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을 때 고려인들이 마주한 것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임시 막사조차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17만 명이 한순간에 황무지에 내던져진 채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카자흐 민족 자체가 집단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1930년대 소비에트의 집단 농장 정책으로 200만 명의 카자흐인이 굶어 죽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자신들도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카자흐인들은 고려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카자흐 가정들이 얼어 죽어가는 고려인 아이들을 자신들의 유르트로 데려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적과 말고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인간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카자흐 민족의 철학인 코나카잘륵, 즉 환대 정신이 민족을 초월한 인간애로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고려인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농업혁명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가져온 벼농사 기술을 카자흐스탄에 도입한 것입니다. 1938년부터 시작된 논농사는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크지로르다 지역의 첫 번째 논이 조성되었고 1950년대까지 카자흐스탄은 소련 전체에서 가장 넓은 논을 보유한 공화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꾼 농업기술력. 이것이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뿌린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굶어 죽어도 자식 많은 학교에 보내겠다는 의지.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950년대 고려인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25%에 달했습니다. 소련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유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부터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교수, 엔지니어, 예술가, 전문직과 지식층의 상당 부분을 고려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농민에서 지식인으로 2세대 만에 이룬 사회적 대약진이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독립과 함께 시장 경제가 도입되면서 고려인들의 진가가 폭발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세대에 걸쳐 축적된 교육적 토대 위에서 경제적 성취가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937년 절망의 열차에서 내린 이들이 87년 만에 카자흐스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된 것. 그 기적의 출발점은 카자흐인들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죽음의 추위 속에서도 차가운 손을 내밀어준 그 은혜. 그것이 오늘날 카자흐스탄과 고려인 모두를 풍요롭게 만든 상생의 뿌리였습니다. 리셉션이 진행되는 동안 유리파크, 란캐스터 그룹 공동 창립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 과정에서 함께 카자흐스탄에 온 인물들 중에는 우리 역사에 전설적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최고의 항일무장투쟁 지도자로 활약한 그 홍범도 장군 말입니다.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독립군의 영웅이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의 비극 속에서 말년을 보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청산리 대첩 이후 연해주로 이주하여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레닌을 직접 만나 권총을 선물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37년 고려인 대강제이주 명령이 내려졌을 때 홍범도 장군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69세의 노구를 이끌고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로 향하는 화물열차에 몸을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조선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영웅이 민족과 함께 유배길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홍범도 장군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임시막사에서 지내며 집단농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독립군을 지휘했던 장군이 집단농장의 일반 농부로 살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조선인의 긍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1943년 10월 25일 홍범도 장군은 크지로르다에서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고려인들이 참석하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록 집단농장의 일반 농부로 생을 마감했지만 고려인들에게 그는 여전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묘소는 현재 크지로르다 시 외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묘비 하나만이 그의 위대한 일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적 유산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장군이 평생 간직했던 불굴의 의지와 조선인으로서의 자긍심. 그것이 절망적인 강제이주 상황에서도 고려인들이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장군의 생전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1세대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실력을 쌓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하여 조선인의 위상을 높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무력투쟁 대신 지식과 기술로 무장하여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홍범도 장군과 함께 강제이주를 당했던 고려인 1세대들은 자녀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문으로 성취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교육열이 훗날 고려인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무덤가에서 매년 추도식이 열립니다. 카자흐스탄 각지에서 모인 고려인들이 장군의 뜻을 기리며 현재의 성취를 보고합니다. 1937년 절망의 그 순간에도 꺾이지 않았던 의지가 87년 후 카자흐스탄 경제계 정상이라는 기적으로 완성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장군이 꿈꾸었던 조선인의 위상. 그것이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드레이 신실라인 그룹 회장이 리셉션장에서 꺼내든 것은 낡고 누런 신문 한 장이었습니다. 1923년 8월 5일자 선봉이라는 제호가 선명하게 박힌 그 신문은 CIS 지역 한인 언론사의 가장 소중한 유물이었습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간된 선봉은 한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는 감히 쓸 수 없었던 민족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낸 유일한 매체였습니다. 창간 당시부터 한글과 러시아어를 병행 사용하며 한인 사회의 소식을 전하고 교육과 계몽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가 시작되면서 선봉도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편집진과 기자들 모두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면서 신문 발행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한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38년 우슈토베에서 선봉이 다시 창간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족 언론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후 신문은 여러 차례 제호를 바꿔야 했습니다. 1942년에는 레닌 기치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냉전 시기 내내 레닌 기치는 고려인들의 정신적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맞춰 편집되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한민족의 정체성과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글 교육, 전통 요리법,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이 지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와 카자흐스탄 독립을 맞아 신문은 마침내 원래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고려일보라는 새로운 제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68년 만에 찾은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현재 고려일보는 CIS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신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02년이라는 경이로운 발행 역사를 자랑하며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전역의 한인 사회를 아우르는 대표 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병행하며 고려인 3세, 4세들에게도 민족의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고려일보의 생명력은 단순히 신문 한 장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고려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강제이주, 탄압, 차별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민족 언론의 자긍심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카자흐스탄 내 130개 민족 언론 중에서 고려일보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행 부수와 영향력, 디지털 전환 등 모든 면에서 타 민족 매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중 1%의 소수민족이 언론 분야에서 보여주는 위상은 가히 기적적입니다. 안드레이 신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1923년 창간호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102년 전 연해주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오늘날 카자흐스탄 전역을 밝히는 등불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는 고려민족중앙회 회장으로서 사마녀 알마티 고려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공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성취와 문화적 소명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현대 고려인의 표상인 것입니다. 언론은 민족의 혼이라는 그의 신념처럼 102년간 이어져 온 고려일보의 역사는 고려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겨왔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였습니다. 한 장의 신문이 87년간의 고난을 견뎌내며 오늘에 이른 기적. 그것이 바로 고려인 정신력의 진수였습니다. 엘레나 조 알마티 체육시설관리공단 대표가 자랑스럽게 소개한 것은 알마티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려극장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연장 같지만 이곳은 세계 연극사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해외 민족극장이라는 타이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려극장의 역사는 1932년 연해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비에트 정부는 각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한인들을 위한 극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문을 연 조선극장이 그 시초였습니다. 하지만 1937년 강제이주와 함께 조선극장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극단원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면서 극장 자체를 이전해야 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건물은 남겨둔 채 사람과 문화만 이동해야 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극단은 1938년 우슈토베에서 다시 극장을 열었습니다. 임시 무대와 간소한 시설이었지만 절망에 빠진 고려인들에게는 정신적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즐겨보던 전통 연극과 가요가 이국 땅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1968년 극장은 알마티로 이전하며 본격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던 알마티에서 고려극장은 명실상부한 민족 문화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전통극과 현대극을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구축하며 고려인 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이 극장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식 문화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민족의 문화시설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현재 고려극장은 연간 100여 회의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고전 작품부터 현대 창작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동시 공연하는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3세, 4세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객층의 다양성입니다. 고려인뿐만 아니라 카자흐인, 러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고려극장의 공연을 관람합니다. 한국 문화가 카자흐스탄의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려극장의 존재는 단순한 문화시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고려인들이 87년간 지켜온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강제이주라는 민족사의 비극을 딛고 오히려 더 강인한 문화적 생명력을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외, 민족극장의 성공 사례. 이것이 바로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뿌린 문화적 씨앗의 결실이었습니다. 엘레나 조는 현재 이 극장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체육 분야의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민족 문화 보존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처럼 경제적 성취와 문화적 소명을 동시에 실현하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려극장이 상징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고려인들은 경제적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뿌리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지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1932년에서 2024년까지 92년간 이어진 고려극장의 역사. 그것은 고려인 문화력의 위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시상식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르게이 김비아이 그룹 부회장이 공개한 고려인 교육 현황 데이터가 객석을 술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전문학교 이상 진학률은 52%에 달했습니다. 대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는 전체 고려인의 35%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카자흐스탄 전체 평균이 15%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로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직업 분포였습니다. 고려인 중 정계, 학계, 의학계 등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48%에 달했습니다. 반면 이주 당시 주요 생업이던 농업 인구는 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3세대 만에 완전한 사회적 계층 이동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적 변화의 배경에는 박이반 박사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1937년 7세의 나이로 강제이주를 경험한 그는 현재 9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고려인 사회의 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반 박사는 수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카자흐스탄 과학 아카데미 부원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강제이주로 시작된 절망적 상황에서 학문적 성취의 정점에 오른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고려인 교육열의 뿌리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작물이 있었다는 박 박사의 회고는 의미심장했습니다. 작물, 즉 된장국이 고려인들의 생존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봄이 되면 온갖 풀을 된장에 넣어 끓여 먹으며 굶주림을 달랬습니다. 된장이 없었다면 풀조차 먹을 수 없었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고려인 1세대들이 놓지 않은 것이 교육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이 발전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교육 잘 시켜야 한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가족사의 핵심 가치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희생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를 모르면서도 자녀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교육 잘 시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육열의 결과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 2세들이 의사, 교수, 엔지니어로 활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카자흐스탄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고려인 교수와 연구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 게오르기 같은 인물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고려인 2세인 그는 카자흐스탄 역사 교과서를 집필한 학자입니다. 외국에서 온 민족이 현지 역사 교과서를 쓰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취는 경제적 성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카자흐스탄 독립과 시장경제 도입 시기에 고려인들이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교육적 토대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 주요
기업인 50인 중 20%를 고려인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우연이 아닙니다. 건설업계 2위, 3위 기업이 고려인 소유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기술력이 시장 경제 시대에 폭발적으로 발현된 결과였습니다. 된장국으로 연명하던 1937년에서 카자흐스탄 경제 중심에 선 2024년까지 87년간 이어진 고려인들의 여정에서 교육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굶어 죽어도 자식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의지. 그것이 오늘날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상식이 완전히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 길에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카자흐스탄을 그저 발령받은 변방의 나라 정도로 여겼던 제가 이제는 이 땅의 깊은 역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김비아이 그룹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카자흐스탄 전역에 고려인의 이름을 딴 거리가 35개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5개의 기념비가 고려인들의 공헌을 기리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길에 지나다니던 알마티의 랜드마크들이 모두 고려인 건축가들의 작품이었다는 것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라운 호텔의 우아한 곡선미, 공화국 궁전의 웅장한 위용, 소년 궁전의 미래지향적 디자인. 모든 것이 고려인들의 손에서 탄생한 걸작들이었던 것입니다. 알마티 소개 영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세 건물이 모두 고려인 건축가들의 혼이 깃든 작품이라니.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고려인의 정체성을 웅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호텔 로비에 앉아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다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937년 화물열차에서 내린 7세 소년이 95세가 되어 과학아카데미 부원장으로 존경받고 있는 현실. 굶주림과 추위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6070대가 되어 카자흐스탄 경제를 이끄는 거물이 된 기적. 이들이 살아온 87년의 세월이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된장국에 풀을 넣어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 버텨냈던 그 시간들. 차별과 냉대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청춘들. 자식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감수했던 중년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 자신들의 성취를 담담히 돌아보는 모습. 오늘 시상식에서 만난 6070대 수상자들의 눈빛에서 저는 그 모든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이반 박사의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물이 있어서 살 수 있었다는 그 담담한 고백. 된장 하나로 극한의 상황을 버텨낸 민족의 지혜. 그리고 그런 절망적 현실에서도 아이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던 선조들의 철학. 27세의 저에게 이들의 삶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만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발령을 꿈꾸며 카자흐스탄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강제이주라는 민족사 최악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정신력. 교육을 통해 3세대 만에 사회적 성취의 정점에 오른 놀라운 의지력.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카자흐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고귀한 인격. 오늘 만난 60, 70대 고려인 기업가들은 단순한 성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87년간의 시련을 견뎌낸 생존자들이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후세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바친 진정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보낼 시간들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이 꽃피운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87년 전 절망의 열차에서 내린 이들이 오늘날 이 나라의 중추로 성장한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카자흐스탄 거리 곳곳에 새겨진 고려인의 이름들. 그것은 단순한 표지판이 아니라 한민족 불굴 정신의 영원한 증명서였습니다. 1%의 기적. 고려인의 위엄은 이제 카자흐스탄 역사 그 자체가 되었고 저 역시 그 역사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무관심과 편견이 어떻게 놀라운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었죠. 1937년 절망의 열차에서 2024년 경제계 정상까지. 강제이주라는 비극을 교육과 의지로 기적으로 바꾼 고려인들의 87년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감동은 카자흐인들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자신들도 굶어 죽던 시기에 고려인들을 구해준 그 인간애가 87년 후 상생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구 1%의 소수민족이 경제인상 80%를 휩쓸고 알마티 랜드마크를 모두 설계한 현실.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의지, 교육에 대한 불굴의 신념,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고려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기차 감동 추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뜨겁고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